안녕하세요. 퇴근길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삼프로TV의 권순호 취재팀장입니다. 최근에 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많이 빠지고 오늘 한국장도 많이 빠지고 메모리 반도체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가 좀 약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에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좀 특이했던 반도체 동향은 브로드컴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뭔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의 상당수도 브로드컴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고는 하는데, 네트워크 반도체는 또 뭐며 왜 이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약해지는 와중에 브로드컴을 대항마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브로드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예. 아침 이거 바쁘니까 이거 보고 나가시면 안 되는데 브로드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제가 안 끼워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주십시오. 끼어들어야 되는데 예, 봐서 끼워드리겠습니다. 별로 할 얘기 없어서. 브로드컴은 AI 관련되는 마켓 사이즈, 자기네가 팔 수 있는 마켓 사이즈를 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AI 관련되는 마켓 사이즈, 셈이 지금보다 3년 내에 4배 정도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20몇 % 올라가는 핵심적인 이유였고요. 자기들이 발표했다는 거죠? 자기네가.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팔 수 있는 어느 AI 관련되는 분야, 얘네 전체 매출은 아니지만 어느 특정한 분야의 매출이 잠재력이 4배 정도는 더 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가장 큰 거고요. 거의 25%만 먹어도 더블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론 말씀인데 AI 관련되는 이 셈, 얘네 반도체 칩 설계하는데 그 매출이 얘네 전체 매출의 25% 되거든요. 근데 그게 4배 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회사 전체 매출에 더블되는 매출이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시장 사이즈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하루에 20몇 % 올라서 1조가 된 겁니다. 올라가다 내려와서 다시 곧또 내려왔지만 그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면은 빅테크 얘네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메타건 얘네한테 칩을 설계해달라고 의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 이 커스텀에 특화된 고객에 특화된 이런 칩, 그러니까 우리 GP 말고 엔비디아 말고 이렇게 커스터머한테 딱딱딱 맞춰지는 칩이 왜 필요한가라는 결론을 얘기했는데 GPU가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H100, B100은 더 비싸고 H100이 하나에 4천만 원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부담이 돼서.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된 칩은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빼고 딱 그 기능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전력도 빼고 이렇게 빼고 한 칩이기 때문에 비용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이게 1,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모르지만 범용적인 GPU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스텀화된 칩의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용 측면에서 빅테크들이 계속 투자를 하려면 부담되잖아요. 그걸 완화해주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AI를 활용하는데 경쟁은 더 촉진된다. 이 메시지가 앞에 나온 그 시장 크기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주식을 입장에서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조금 부담됐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내려와서 30배 이하고 애플도 30배인데 얘네들도 그냥 30, 40배를 갈라 그랬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4배, 전체 사이즈가 2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밸류에이션이 한 3년 지나면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브로드컴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대비했을 때 대항마로서 한번 보자. 이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죠. 이게 일단은 나는 적어도 따블랍니다라고 얘기했고 왜 따블라냐 그랬더니 H100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서 맞춤형으로 좀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강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이 별로 안 비쌉니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수용을 한 거죠. 첫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아까 얘기했던 3. 이게 삼성전자였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면 TAM은 탐인가요? 템과 셈이 달라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템은 많이 말씀드렸죠. 토탈, 사실 어베일러블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드레스블 쓰는데 상관없습니다. 토탈 어베일러블 또는 어드레스블 마켓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너네 그 제품의 그 전기차 전 세계 템이 얼마야? 전 세계 한 2천만 대? 그러면 템이에요. 토탈 장기적으로 잠재력, 그러니까 이 3년 뒤에 전기차가 몇 개에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 시장의 전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보통 얘기하고 내가 무슨 제품을 전기차 갖고 있는 관계없이
그 내가 준비하는 거고 전략적으로 그 방향을 가야 되잖아요. 예, 예. 네, 잠재 마켓을 얘기할 때 템이에요. 그런데 쌤은 뭘까요?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제품과 준비되는 파이프라인과 여러 가지 관계성을 봤을 때 내가 한국에 있지 아프리카에 있지 않으니까 지역적인 한계 이런 거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마켓은 뭐냐? 그 중에서 그것만 따진 게 쌤입니다. 아, 그러니까 토탈 아까 자동차 비유를 해주시니까 쏙 들어왔는데 네. 내가 사실 내연기관차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나는 전기차가 없지만 그럼 이 정도 사이즈면 내가 전기차를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추정하는 게 탐인 거고 그리고 내가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진입해서 먹을 수 있는 요런 시장에 대한 거는 쌈. 네, 그러면은 쌈이 좀 더 그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할 때 쌤을 가끔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인데 쌤을 얘기 안 하지. 네가 팔 수 있는 게 지금 너의 프로덕트가 뭐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목표 달성 못하면 바보 되잖아요. 그쵸. 보통 템이 얼마야 하고 말아요. 근데 이 CEO가 브로드컴이 얘기할 때 저도 맨 처음 템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액세서블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하는 단어로서 쌤을 썼다. 여기에 저는 의미가 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뭐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봤을 때 내가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뭐고, 네. 거기서 브로드컴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시장이 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건 지금 AI용 칩이에요. 예. 근데 AI용 칩, HBM 말고 우리 그 로직 칩, 거기 몇 가지가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브로드컴의 핵심은 AI 관련되는 칩 중에서 그렇죠? 예. ASIC이라는 칩입니다. ASIC은 어떠한 특정 목적은 고객이 원하는 목적에 딱 부합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ASIC이에요. 예. 아식이라고도 하는데 아식은 발음이 좀 그렇죠. ASIC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스피시픽 어떤 응용 분야에 스피시픽하게 그렇게 만든 로직 칩 IC 이겁니다. 그일만 하는 반도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CPU 알죠? 예,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예. 그거는 아주 범용이죠. 그건 진짜 범용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필요한 거 이런 그 어떤 요구 사항을 다 대충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복잡해져. 그 유연하고 얘네 기능 다 맞춰야 되니까 이게 뭐 손이 갈 게 많고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CPU는 뭔가 전력 소모도 많고 복잡한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트북을 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보고 워드도 치고 인터넷도 하고 뭐 그러려면은 CPU가 그 다양한 그 요구를 다 수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수용해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CPU 성능에 아까 예전에 GPU가 하기 전에는 GPU 역할도 CPU가 대충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아주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뭐 암호화폐 채굴 한다든지 게임용으로 필요한 그런 연산을 하는 건 그 좀 조금 더 좀 그 어떤 특정한 용역에 맞게끔 하자. 그 GPU가 병렬 연산에 확인되는 걸로 오죠. 그래서 CPU보다는 GPU가 조금은 더 커스터머 스피시픽하거나 어떤 기능 스피시픽하게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엔비디아가 치고 나갑니다. 엔비디아, AMD가 게임 하다가 게임용, 연산용, 암호 채굴용 그런 거에 연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도로 만든 게 GPU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여전히 지금 뭐예요? 전력 소모가 많이 들어요. 우리 뭐 HBM 뭐 블랙홀 할 때 전력이 안 되고 뭐 열 문제 생기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반도체 HBM도 이슈지만 CPU, GPU 자체도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ASIC.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기능 100개 중에서 요 10개만 핵심에 그러면 기능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전력도 줄이겠죠. 그런 걸 한 것이 ASIC이에요. 목적에 최적화되고 그다음에 그 전력도 낮고 목적에 순화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 커스터머요. 저 커스터머요. 다 만들자 보면 내가 그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내 코스트가. 근데 비싸게 못 팔아. 커스터머가 원하는 걸 딱 하니까 걔네들이 지불할 수 있는 프라이스는 낮고 나는 손이 많이 가니까 코스트 올라가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만드는 ASIC 칩이 초반에는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 에이지 가짓수가 많이 되고 커스터머가 오더를 많이 줘가지고 이 규모 경제가 되기 전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마진은 GPU 같은 거 같이 그렇게 높게 마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커스터머들이 빅테크들이 투자할 때 GPU 가격 때문에 비싼데 에이직을 쓰면서 코스트도 낮추고 전력도 낮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 트랜지션 과정을 거쳐서 몇 년 뒤, 2년, 3년, 5년 뒤에는 에이직이 지금 비중이 GPU 대비했을 때 한 10분의 1도 안 된다, 10분의 1이라면은 요게 한 20% 규모로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이직이 가까운까지는 안 해도 어텐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나 CPU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부부장님한테도 팔고 저한테도 팔고 저기도 팔고 여기도 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얘는 하나 만들어서 본부장님만 사.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쫙 뿌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단가가 비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트가 비싼데 맞아요. 그쪽에서 지금 GPU 쪽은 워낙 그 자체가 비싸니까 요거를 이게 얘를 많이 팔 수만 있으면 훨씬 코스트 다운도 되고 전력 효율도 좋고 뭐 그런 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GPU는 그리고 GPU 엔비디아가 하는 거는 그 비싸게 받는 건 엔비디아밖에 못 만들잖아요. 제대로 되는 게. 그러니까 높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하는 GPU는 처음에 지금 그 학습시키는 용도.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들 때 데이터를 떠다박아서 하는 학습 용도는 엄청 많은 파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걔네한테 매달렸는데 학습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이렇게 추론용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헤비한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헤비한 게 덜 필요하게 되면은 아까 에이직화, 스몰한 레벨로 갈 수가 있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달리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에이직을 설계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브로드컴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그 통신용 칩을 해온 경험에서 에이직의 마켓시어가 높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도 먼저 선두로 나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학습 추론 구분하는 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론의 시대가 오면 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우리 라지 랭귀지 뭐 지금 뭐 맨 처음에 천 몇백억 개, 5천억 개, 몇억 개의 뭐 매개 변수를 가지고 엄청 데이터를 찔러넣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 한번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챗GPT 같은 거, 챗GPT 오픈 AI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번 만들 때 그 GPT 챗GPT 4인가 GPT4인가 만들 때 한 1억 달러가 들어요. 오, 그 1,400억. 훈련 시키는데.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는 불과 몇백만 불도 안 되게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대 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를 제대로 셋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추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죠. 뭐냐면 이제 그 내가 그 뭐 의료 진단, 뭐 암을 진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슨 연구를 하는데 연구 관련되는 특정 어떤 에어리어에 대한 조사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학습 도구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레벨이 작아져요. 그렇게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런 거 학습시킨 게 아니고 그런 용도로 추론하고 거기에다 애플리케이션 하게 되면은 추론이라고 가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세분화가 되고 특정 목적에 한해서 필요한 반도체 칩이 더 적합하죠. 그 애플리케이션이 되면은 성능도 너무 지나치게 헤비할 필요 없어요. 그럼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가격도 내려가고 코스트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파워도 내려가고 대신에 문제는 너나 나나 나도 할 수 있어 얘도 할 수 있어서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근데 그 경쟁 과정에서 능력 있는 회사하고 못하는 회사가 구분될 텐데 이미 마켓쉐어에서 브로드컴이 앞서가고 있고 나중에 보시면 마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마벨 테크놀로지 그 규모가 작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보다 한 10분의 1 크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핵심이 되는 건 엔비디아가 GPU라는 범용한 거 말고 여기 에이직에서도 자기네가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은 엔비디아도 결국은 이 추론형에서 자기네가 위치를 다시 한번 강화하려고 하는데 원래 추론용으로 에이직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회사 대비했을 때 엔비디아는 더 큰 마켓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이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들 네트워크하고 이런 그 에이직 하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초기에 올라올 때
그게 지금부터 내년 3년, 4년 사이에는 급성장을 올 텐데 비중이 10에서 만약 25, 30이 되면은 그 처음에 올라올 때잖아요. 그거는 상당 부분이 이 작은 업체지만 특화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추론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추론의 시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볼게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 AI 그 마켓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게 추론 시장이에요. 파란 거. 예. 근데 내년도 와서 2026년 되면 어떻게 돼요? 추론이 더 많죠. 비중이.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옛날 데이터 같아요. 아마 최근에 어저께 나온 그 우리 브로드컴의 그런 전망을 봤을 때는 아마 추론 시장이 더 빨리 컸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학습할 수 있는 시장이 쪼그라드는 건 아니고 그 비중에 있어서는 추론이 더 메이저가 된다는 거는 2년 뒤인지 한 4년 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다고 보는 거죠. 여기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을 거고 아마 한국의 업체들도 일부는 이런 쪽을 헤비해서 에이직 또는 에이직도 어느 특정 용도에 조금 더 구분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에이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을 때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브로드컴이 맞춤형 반도체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이 하죠. 그죠. 고객이 디자인을 우리한테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객이 만들면 거기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IP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만들어야 브로드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은 많이 있어요? 고객을 확보를 했어요. 이번에 발표된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 얘기했잖아요. 4배 큰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확보한 게 3년 내로 데이터 센터 중에 규모가 큰 게 하이퍼스케일이라고 얘기하죠. 기존의 구글하고 메타하고 바이트댄스가 얘네 고객이었어요. 여기한테만 확보된 것이 아까 600억에서 900억 달러입니다. 쌤이. 얘네가 매출이 얼마냐? 올해 매출 10월 달에 끝난 얘네 1년 매출 요 AI 관련되는 네트워크 포함해서 얘네 매출이 126억 달러예요. 126억 달러. 126억 달러가 800억 달러 되는 건 아니고 800억 달러 중에서 마켓쉐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켓쉐어를 굉장히 보수로 잡아서 40%에서 50% 잡으면 얼마죠? 4, 6, 24니까 240억 달러, 400억 달러. 한 2, 3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달러가 2배 이상 커진 거죠. 얘네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컨센서스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이 6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거에 얼마예요? 아까 200억, 300억 달러면 그렇죠. 거의 한 50% 정도가 매출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50% 늘어난다고 얘기한 것만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주가가 50%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날 24% 올라가고 그 다음날 10몇% 올라가다가 장이 조금 부담스럽고 엔비디아가 지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반발도 나오니까 다시 20몇 프로 올라간 걸로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3년 뒤니까 디스카운트 한다 하더라도 한 4, 50%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라 했잖아요. 바이트댄스 틱톡 하는 회사. 애플하고 오픈 AI하고도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셈이 600억 달러를 머물 것이냐. 물론 이게 예상대로 안 돼서 28년이 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또 에딩 될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얘네들이 작년 매출 500억 달러 이번 올해 내년 매출 600억 달러 그 매출에 한 50에서 그 이상의 포텐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 40배 정도 됐거든요. 40배 좀 안 되나? 근데 지금 3년 뒤에는 한 25배로 밸류가 떨어집니다. 미국 회사의 25배 정도면 성장을 감안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그러게 27년에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는 걸 전제해서 PER을 그 정도로 한 25배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뭐 AI 회사 치고서 25배면 뭐 이렇게 나쁠 게 우리가 엔비디아가 비교하면 뭐하지만 엔비디아건 애플이건 구글이건 지금같이 처음부터 30배는 아닌데 초반에는 성장이 막 가파를 때는 올해 실적이 아니고 몇 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은 뭐 40배, 50배 갔다가 결국 시장이 지나면서 실적이 따라오니까 결국은 30배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주가도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커스터머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애플 플러스 오픈까지 하면은 지금 600억 불이 더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몇 년 뒤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600억 달러 큰 겁니다. 엔비디아가
한 분기 매출이 지금 35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년치 매출이에요. 엔비디아 반년치 매출이 새롭게 보입니다. 액세스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보인다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새롭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가 이만큼 정도 한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점유율이 한 이만큼 되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 매출에 더블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시장만 얘기했지만 지금 마켓시어 40% 갖다 붙이면 그렇게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보면은 24년 올해 거, 내년 25년, 26년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죠. 이게 언제라고요? 27년. 그러니까 폴캐스트가 27년까지 애널리스트 예측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못 보는 거죠. 27년이나 28년에 걸쳐서 이게 반영되는 거니까 그거는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신 그 추론 반도체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이라는 게 구글이 자기 거 쓰려고 만드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에 같이 만들어 주면서 받아가는 매출인데 도대체 브로드컴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을 해봅시다. 브로드컴 이름이 좀 멋있죠. 멋있죠. 브로드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 통신회사입니다. 아, 원천이. 퀄컴이 퀄리티 높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퀄컴하고 경쟁합니다. 일정 부분에서. 퀄컴하고 경쟁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예전에 1년, 2년 전에 잘 안 간 이유는 매출의 20%가 애플로 들어가요. 예. 애플은 휴대폰이잖아요. 예. 휴대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애플도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예. 애플이 브로드컴에서 받는 거, 퀄컴 받는 거를 내재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얘네 마켓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20%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브로드컴은 원래 시작은 HP의 상품 어서 시작한 거예요. HP, 휴레패커드. 휴레패커드. 거기서 시작한 거였어요. 60년 전에.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서 따로 뛰어오는 게 어질리언트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가고 있다가 정작 싱가포르에 있는 브로드콤이라는 다른 회사를 인수했는데 예. 내가 인수한 회사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 원래는 HP에서 시작한 건데 브로드콤이라는 걸 인수하면서 그 통신용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을 브로드콤 바꾸고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회사를 인수합니다. 반도체 칩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막 인수해요. 그러니까 시멘텍 엔터프라이즈가 가장 핵심적인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인수했고 시멘텍은 그 보안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걸 회사잖아요. 인수했어요. 그게 한 분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VM웨어라고 예. 그 컴퓨터 클라우드를 가상화시키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인수해갖고 얼마 전에 마무리했어요. 무려 600억 달러를 주고 샀어요. 얘네 매출이 500억 달러가 안 되는데 600억 달러를 주고 VM웨어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의 반 이상은 반도체 설계하는 우리가 말하는 에이직이건 뭐 네트워킹이건 아니면 와이어리스 칩이건 RF건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데 메모리 말고 예. 그게 반 이상이지만 이런 아까 VM웨어나 아니면 시멘텍 이런 거 가지고 인프라 구축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또 40% 있어요. 근데 그림이 참 좋은 게 네. 어차피 뭐 구글이 자기네 뭐 스마트폰에 쓰는 에이직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네.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럼 구글이 이 반도체를 만들면 그거 다 데이터 센터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다 쓸 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럼 거기다 반도체도 넣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넣고 하면은 이게 구성이 괜찮네요. 이렇게 대충 보시고 예. 어떻게 돼 있나 보실까요? 반도체 사업부부터. 예. 한번 보시죠. 반도체도 다양합니다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칩, 이더넷 칩 아시죠? 이런 거. 예. 그거 하는 회사예요. 그게 매출의 32%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칩의 76%가 AI용이에요. 이미. 근데 경쟁이 아까 엔비디아도 경쟁이고 마벨이라고 작은 회사도 경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장장치는 SSD, 웨스턴인데 이건 좀 작고 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애플 포함해서 와이어리스, RF 칩 이건 퀄컴하고 경쟁이죠. 예. 이게 시클리컬한 거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에이직용 칩은 지금은 작아요. 근데 아까 지금 AI용은 요 네트워크 칩하고 에이직하고 합한 거를 우리 커스텀 에이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거의 일부분을 하면 한 26% 되죠. 현재는 26%, 그게 120억 달러가 마켓이 6배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사업부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인수한 거 VM웨어라고 해갖고 기업들 대상으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 VM웨어고 예. 이게 마진이 제대로 되면은 70%예요. 그쵸. 한번 소프트웨어가 원래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가 뭐 했지만은 마진이 여기서 더 많이 나죠. 아. 그다음 보안 소프트웨어 유명한 시멘텍 이런 거 있죠. 이 경쟁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레드햇, 여기 팔로 알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다 경쟁회사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메인프레임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IBM. 근데 IBM이 이런 거에 좀 별로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메인프레임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다 갖고 있다는 거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아,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예전에 그 MS 사고 나가지고 보잉 그겁니다. 항공기 멈추고 막 그랬던 그 회사죠? 그 경쟁회사가 우리가 시멘텍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우리 이번에 그 AI 칩 특별히 안 나와도 밸류에이션이 계속 좋아서 우리 엄청나게 성장한 잠재력이 있었던 회사였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추동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어때요? 실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AI가 비중이 한 26%, 4분기 이번 10월 달 끝난 거 8월, 9월, 10월 달에 이번 실적 발표됐거든요. 4분기 실적이 140억 불인데 역시 반도체가 좀 많지만 인프라가 소프트웨어가 실제 이익은 더 많이 기여했고 올해 전체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끝난 거는 516억 달러. 그리고 아까 그 애널리스트가 평균 잡은 게 600억 달러 내년도 거기가 한 번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3, 4년에 벌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추동력이 이게 AI가 엄청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4, 4분기 실적이나 엊그제 발표된 거 1분기 당장의 가이던스가 높아진 건 별로 없어요. 예상만큼 약간 부합한 정도는. 근데 3년치 전망을 템이 아니고 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내용들 보니까 뭐 HBM은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 이게 HBM 쓰는 거 안 쓰거나 상관없이 그 연산기가 있고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초고속 통신에 들어가는 IO 칩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스터메이직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AI가 하는데 병목이 들어가는 것이 네트워킹이라 해서 거기에 에이지 칩을 쓰는 거거든요. HBM이 여기서 똑같이 쓰일 것인지 HBM의 형태가 바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3년 뒤에 지금 칩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들어가고 브로드컴이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반도체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GPU가 HBM이 됐던 아니면 다른 형태의 D램이 됐던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오퍼를 줬다. 이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얘네들 브로드컴이 얘기하고 있는 27년에 하려고 하는 아까 그 어디였지? 이런 회사들. 구글. 그렇죠. 그런 거. 그 회사들하고의 그 반도체 D램의 그 수요가 어떻게 애딩될 건지는 25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거예요. 중기적인 거. 근데 방향성이 좋으니까 우리 애딩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아까 600억 달러까지 커질 거 생각 안 했어요. 아까 그 시장 있잖아요. 600억 달러, 900억 달러 시장이 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그걸 반 정도 시장으로 사람들이 추론했던 것 같아요. 시장 사이즈가 2배 정도가 새로 얘네들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되면은 반도체도 좋겠죠.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까 커스터머한테. 그러니까 자기네 고객사들이 그렇죠. 뭐 지금보다 우리가 이만큼 더 늘릴 거라고 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이만큼 늘리면 내가 절반은 내 거니까 요만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글, 메타, 틱톡이 우리가 이만큼 늘릴 거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렇죠. 브로드컴의 얘기를 통해서 얘네가 고객사한테 뭐 주소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GPU만 시장 갔을 때는 아까 GPU 시장만 갖고 GPU하고 요 에이직 요 칩이 합해서 대충 누구는 한 3, 4년 뒤에 원래 예측이 한 2,500억 불 전 세계 많게는 3,500억 불 크죠. 2,500, 그 2,500, 3,500 불 중에서 그 에이직 칩이 한 600억 300억 불, 400억 불, 600억 불 안 되게 잡은 게 시장에서 예측이었어요. 근데 이 예측으로 인해서 그 템이 더 커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커지는 것인지. 2,500불이 낮아갖고 진짜 3,500불이 기본이 되고 3,500불 중에서 한 1,000억 불 정도 예를 들어서 30% 아니면 한 800억 불 정도가 얘네들이 하는 에이직화 커스텀 칩인지 그 예측은 이제 어저스트하고 수정이 업돼야 돼요. 지금 예측은 그렇게 안 나오고 애널리스트 모건 스탠리가 하는 것이 한 2,500억인데 이 에이직 칩이 한 20%니까 500억 정도 되겠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올라가는데 2,500, 3,500불 중에서 요 시장이 뭐 500억 불, 1,000억 불 올라간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크게. 예. 근데 그렇게 커지면은 이게 브로드컴이 다 먹을지 아까 마벨? 마벨은 작으니까 들어오겠지만 더 커지겠지만 그 엔비디아가 여기도 들어올지 3년 뒤니까 또 4년 뒤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르지만은 제가 잡은 거 아까 마켓의 40%는 뭐가 됐든 간에 리즈너블하다. 왜? 지금 시장 작은 시장에서 얘네들이 거의 60% 가까이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40% 잡고 시장 사이즈가 더 커지면서 남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브로드컴의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예측 자체가 600, 900억 불이 크게 틀린 게 아니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한테도 혜택이 있는데 이슈는 그게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인지는 내년까지는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예측이 계산적으로 나오지가 아직 않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뭔가 브로드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냥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게 GPU가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는 HBM이 있고 그렇죠. 거기 GPU 가속기 그 연산기가 있는데 요 중간에서 이게 정말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술, 통신칩 기술은 엔비디아 기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에서 예를 구글에서 TPU를 만든다. 그럼 걔네도 HBM을 쓰고 여기에 자기가 설계한 TPU를 쓰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은 구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려서 사다가 끼워야 되는데 그거를 엔비디아는 안 빌려주죠. 아니요, 엔비디아 것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더넷 스위치 약간 네트워크.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는 그 통신 IP를 따로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어쨌든 엔비디아 걸 못 사기 때문에 브로드컴밖에 못 사.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구글이 에이식을 만들더라도 엔비디아가 그 칩을 팔지 않으니까 얘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브로드컴밖에 없다. 그 시장이 커지면은 엔비디아가 그거를 들어오죠. 근데 거기서는 그럼 엔비디아가 자기 GPU의 범용 GPU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거기 맞춤형 그렇죠. ASIC을 만들어버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구글의 연합군으로서의 브로드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HBM 쓰냐 안 쓰냐 그랬을 때 여기서 초고속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쪽 메모리 쪽에서도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다가 선택하고 있죠. 내가 요거를 초고속 칩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개발해보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직 우리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정확히 어떤 스펙으로 될지는 어떻게 다를지는 혹시라도 그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봐야 돼요.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 되면 그게 알려질 겁니다. 근데 방향성은 뚜렷하죠. 엔비디아한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거나 이 시장도 내가 어떻게 오픈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빨리 2027년만 되는 게 아니고 잡히면 방향이 만약에 추론형이 되고 추론형이 돼서 에이직이 더 커지는 사이즈가 10%가 아니고 진짜 20%, 25% 이상 되면은 그걸 냅두겠어요? 마켓에서 오픈하면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27년, 28년 가면 갈수록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선두주자가 얘네이고 그게 우리한테 HBM이나 그 D램에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라는 거 맞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당장에는 그 레거시 제품이 어쩌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엉들려서 그런 거죠. 본부장님 우리 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내가 못 잡은 애가 있다면 개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딴 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밸류 체인 한번 뒤져보는 거 마지막으로 봅시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림 같은 건 잘 못해서 타증권사 그림 이게 삼성증권 가져온 것 같은데 이종욱 애널리스트님 허락을 안 받았지만 아니 뭐 다른 거니까 여기입니다. 반도체는 설계하는 게 있고 생산하는 게 있죠. 생산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이렇습니다. 설계도 복잡하죠. IP 이게 이제 ARM 이런 회사죠. 그리고 이거 설계하려면 설계 툴이 있고 이게 시납시스, 케이던스 이런 게 저 EDA 회사들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건 항상 좋습니다. PR이 항상 40배고요. 그 독점 회사들이니까. 두 회사. 시납시스하고 케이던스. 한국에는 별로 없죠. 그렇죠. 한국은 IP 있고 설계할 때 필요한 툴이 있고. 근데 IP가 있고 그럼 생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TSMC가 있죠. 그렇죠. 그게 파운드리 회사죠. 여기 밑에 파운드리가 있고. 그 아까 IP가 있고 IP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아까 퀄컴 이런 회사들 다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설계하고 애플도 반도체 설계하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도 있어요. 이게 약간 브로드컴이
어떤 건 자기가 설계를 직접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설계 전문을 하는 그 커스터머를 데리고 그 커스터머한테 디자인 하우스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커스텀 에이직은 약간 디자인 하우스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TSMC한테 파운드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는 약 설계의 파운더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한 제품이 실제로 양산이 잘 되게끔 이 간극을 맞춰주는 일을 디자인 하우스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헷갈리는 게 디자인 하우스가 설계 회사, 설계 전문 회사, 패블리스랑 비슷한 영역까지 막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사실은 패블리스이자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런 회사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은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 전문 회사 따로 있고 디자인 하우스 따로 있고 하는데 가온칩스, 에이지 디자인, 에이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이 이런 부류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아까 말한 그 커스텀 에이직에서 GPU나 NPU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휴대폰 쪽에 디자인 설계하는 건지는 구분해야 되고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설계 전문이면은 중국이라든지 어느 시장에 익스포저 되냐에 따라 갖고 이 변동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확 올라갔는데 실제는 이번 실적은 안 좋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작은 거거든요. 하여튼 근데 뭐 제 대표적인 건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이런 것들이 요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자꾸 뭐 설계하고 뭐 하잖아요. 제품 만들려면 그거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칩을 섞어놓고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테스트 소켓. 어디가 있을까요? ISC. 그 SKC 자회사죠. 그렇죠. 자회사가 아니었는데 자회사로 됐죠. 그렇죠. PEF 팔아가지고. 그 ISC가 있고 또 뭐 리노공업. 근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리노공업은 휴대폰 쪽으로 많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 ISC는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거 브로드콤 있잖아요. 브로드콤 통해서 브로드콤 같이 구글, 메타 이런 회사하고 다이렉트, 엔비디아도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런 빅테크의 그런 그 반도체, 아까 GPU, NPU, 심지어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HBM용 테스트 소켓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실적이 4분기하고 1분기는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준 주가 보니까 23%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꿈을 그려드렸는데 단기적인 실적은 리노공업도 우리 그 ISC도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20배 초반이니까 기대감들은 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진입해야 되는지 그거는 참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테크니컬 영역이고. 근데 그런 제품 회사들이 많이 빠지면은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A식이 됐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게임은 전 세계가 이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에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내후년도까지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대안으로서의 근데 너무 비싸니까 AI를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은 그 돈 내고는 서비스를 못 하겠으니 뭔가의 대안을 다 모색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모색하는 그 친구들이 만만돌이 잔잔바리들이 아니고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런 어마어마한 빅테크들이 여기서 뭐 대항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아까 키워드로 주셨던 게 에이직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GPU를 대체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에이직을 만들 때 거기에 통신용 IP를 판매하는 회사는 브로드컴이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소프트웨어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을 같이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 소켓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들도 함께 이게 눈에 보이면은 그런 주식도 그런 걸 테마로 붙일 수 있죠. 장이 안 좋을 때는 바로 안 붙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저거 말씀드렸는데 그 비용 있잖아요. 우리 오픈 AI에서 최근에 나온 것이 O1이라고 있어요. O1. O1 같은 경우에 아주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추론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 추론 시킬 때 그 생성용 하는 그 코스트 있잖아요. 이 코스트가 기존의 GPT-4O라고 있잖아요. 6배나 비싸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 챗GPT 유료 한 20불, 30불 주고 쓰잖아요. 기업용으로 하는 건 2,000불 주고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모든 거 코스트가 이슈가 되면은 여러 단에서 다 코스트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영역으로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 이게 점점 더 필요해지고
거기에 맞게 되는 제품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지고 시장은 커질 수 있다. 근데 올해 다음 분기 이게 아니고 2년, 3년 뒤다.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 AI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 내려가고 공급가가 높으면은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위해서는 어디선가에서는 뭔가를 절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시장의 변화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생길 때마다 김장현 본부장님 모시고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